네,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친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마다 이 코너에서 함께 저랑 말씀 나누실 분은요, 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잠시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못 뵀죠. 그렇죠. 예. 저쪽 해가 바뀌기 전에는 저쪽 길 건너편에서 뵙다가 또 요일하고 시간도 딱 그 시간입니다. 딱 그 시간 화요일 예. 화요일 7시 반경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사님과 작년까지는 인권기행 소위 다크투어 대한민국에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 그리고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곳곳 인권 현장을 함께 다니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다면 MBC 뉴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는요, 인권 현장 이야기, 조금 더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인권 현장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좀 있고요. 충남도에서도 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워낙 언론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인권조례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폐지하려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전국에 7개 곳에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7군데. 예, 7군데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이게 이제 다른 줄줄이 따라가겠죠. 폐지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학생들한테 이로운 건가, 좋은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별로 안 알려진 것 같아서 한번 이걸 뽑아봤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가결됐고, 2012년 1월부터 공포돼서 시행이 됐으니까 딱 10년. 예. 경기도가 먼저 했고요. 2012년에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했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7곳이거든요. 이제 경기도고 광주, 광역시, 서울, 그리고 전북, 제주, 충남, 인천, 뭐 이렇게 7곳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서울시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서울시의 어떤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도미노식으로 쭉 할까 봐 걱정이고요. 저 충청남도에서 지금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되면 또 더 불을 붙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들여다보면 좀 독특한, 그러니까 물론 조례가 한 10년 됐는데 이게 영 소용이 없고 이게 사회를 후퇴시킨다 하면 당연히 뭐 바꿀 수 있죠. 근데 지난 10년 평가를 저도 이제 쭉 이번에 살펴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또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학생 인권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가자. 또 뭐 교권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뭐 이렇게 가자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에서 6만 4천 명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작년도 8월 18일 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서 현재 청구 심사 중이라고요. 심사 중이고, 이제 2월 달에 서울시 의회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다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 있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지금 공동대책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이걸 또 지키자, 인권조례 지키자라고, 학생인권조례 지키자라고 하는 또 움직임이 또 있고, 거기 이제 공동대책위는 내일 모레 26일 날 그렇게 발족을 한다고 하는 예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급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구성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3분의 2, 그 다음에 민주당 등 야당이, 민주당밖에 없죠. 다른 야당이 들어가지는 못해, 들어간 야당이 없으니까 3분의 1, 대략 2대 1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 통과가 되는 거죠. 폐지되는 겁니까? TBS 지원조례도 그냥 뭐 순식간에 폐지되고, 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폐지를 하자는 거예요? 예, 그쪽에 폐지하자는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억압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제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 예배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하는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분들이 추진해 왔던 걸로 봤을 때는 학생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목적 또 이제 평소에 주장하던 그런 동성애 반대 뭐 이런 부분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거는 다른 시도의 학생 인권조례뿐만 아니라 인권조례 폐지 운동으로 이렇게 불붙여가려고 하는 것까지 속내를 드러내고 있죠. 보니까 이 아까 그 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민연대 대표자가 원성욱 목사님이시네요. 네. 그러면서 이 조례 때문에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조장하고 자유로운 동성애 비판 견해를 막는다.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를 학생인권 조례가 막고 있다. 네. 이런 말, 혐오의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이 너무 쉽게 이렇게 막 표현되고 그래가지고 예. 이거 사실 하면 안 되는데 공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1990년 5월 17일 날 그 세계보건기구가 그런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전까지는 동성애를 갖다가 질병으로 분류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온 것에서 사과하고 사과했어요. 예, 심지어. 있는 그들의 성소수자를 존중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질병 이제 아니라고 의사들이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매년 5월 17일이 되면 국제적으로 국제에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이런 행사들도 좀 맞습니다. 하고 그러거든요. 아이다호 이러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이거를 예배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전환 치료를 하겠다 그래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성소수자를 반인권적인 발언인데.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1970년대나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그런 전환 치료 센터 같은 거 엄청나게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자기가 성소수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닌데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를 어떻게 존중하며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녀가 존중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같이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네. 그게 인권인데 예. 이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리고 대신 그 사람들을 마음껏 혐오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열어놓자. 이 라고 하는 거니까 전환 치료하자고 이게- 할 생각 할 판이에요. 양호실에 네. 보건실에 동성애 전환 치료 센터 만들자고 할 판이에요. 좀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은요. 이 부분 두 가지를 문제 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5조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여기서부터인데 네. 성적 지향, 네.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걸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성적 지향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 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걸 이분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차별금지법에서도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요 대목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 대목이 굉장히 아쉬운 게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빨리 제정돼야 될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제정되면 이 조례 가지고 문제 법적 못 근거를 삼죠.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그런 차별금지 사유들이 좀 나열돼 있거든요. 네네. 19개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어서 차별금지법이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는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요 문장이 동성애를 학교에서 교육한다라는 말로 이 문장을 그렇게 읽는 것도 저는 이 놀라운 문해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동성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거는 혐오의 자유를 다 인정해라라고 하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청소년기에 자기의 그런 성정체성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까? 네. 계속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저기를 성정체성을 갖다가 가리면서
이게 살아야 될까? 또 이렇게 질문하면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이성애자로 바꿔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거꾸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그 성정체성을 다 인정하고 성소수자들 차별하지 않고도 잘 살잖아요. 그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거든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들이 많았어요. 예. 오류들이 많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학생인권 조례가 있으면서 학교 현장의 그런 인권 사항들을 많이 변화시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두발 규제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예.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예. 그 여학생들 그 치마 길이 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곳이든 아닌 곳이든 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정말 이게 뭐 한계 없냐 무슨 한계 없다 무슨 효과가 없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이게 인권 문제다. 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게 된 거죠. 체벌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우리 네. 얼마나 두들겨 맞고 자랐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학생인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인권 침해다라는 기준을 이제 세워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변화가 되어 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또 상황을 왜곡해서 어떤 그 폐지하고 또 역진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10년을 맞이해서 그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이 결과들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학생인권 조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고 해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및 인권 포럼이 작년 1월 달에 있었는데 여기 나온 발제문을 보니까 여전히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두발과 복장 규제가 한 50% 정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네. 직간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10년 됐는데도 절반은 나아졌는데 절반은 여전히 두발 복장 규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를 중심에 두고 학생인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고 그다음에 학생인권 조례에서 또 이 원성웅 목사님이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원래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서 종교 수업 선택권과 대체 과목 수강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재단이든 불교 재단이든 원불교 재단이든 어느 재단이든 간에 종교 수업을 강요할 수는 없다.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도 되는데 저는 이 종교 수업 안 들을 거예요. 다른 대체 과목 철학을 듣게 해주세요. 다른 대체 과목 수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그런 대체 과목 수강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원해서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뺑뺑입니다. 예, 뺑뺑이 돌리니까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 학교에 가서 그러면 그 기독교 예배에 강제로 참석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이거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거잖아요. 종교 그렇죠. 자유 침해하는 거고. 그렇죠. 왜 이런 거를 저기 안 하고 오로지 자기 종교의 그런 기득권이랄까? 뭐 이런 것만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강화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할까? 예. 학생들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학교 현장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니 학생들이 소위 전환 교육하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고 이성애자가 동성애자가 교육을 통해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종교도 막 이게 예배만 드리게 하고 불공만 예불만 드리게 하면 종교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학생들 너무 만만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학생들 자체가 이제 그 뭐랄까 젊은 층에서는 이제 성소수자나 동성애 문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냥 당연히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도 뭐 그냥 뭐 굉장히 그렇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예, 그거 갖고 왜 문제 삼어? 그러는 정도인데 예. 도리어 이게 어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자꾸 강요하려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자, 걱정스럽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얘기를 하면 꼭 여기는 이제 댓글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면 그것 때문에 교권이 침해돼서 교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학교 난장판 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 해요. 교권 어떻습니까? 침해는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학부모들 때문에 생기죠. 특히 이제 힘 있는 그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 진짜 마음대로 하거든요. 마음대로 드나들고 저 선진국일수록의 학교 현장을 이렇게 보면 학부모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돼요. 허락을 해야 되고 그것도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네네. 그 시간에만 가능하고 뭐 이렇게 가서 이제 교권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예 없는 거죠. 거기가 찾아가 갖고 아무나 학생들 앞에서 선생 교사를 갖다가 그렇게 욕하고
뭐 이런 무릎까지 꿀리고 뭐 이런 저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뭐 이러니까 교권이 무너지는 거지 사실 학생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그런다라고 하는 보여집니다. 자,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이런 움직임 학생들이 알고 있나요? 잘 모를 것 같은데 혹시 현장 반응이 좀 뭐 취재된 게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사실 잘 몰라요. 네. 근데 이게 법이나 조례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 풀어갈 수 있는 장치로서 이게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이제 지향이나 교육의 지향이나 이런 걸로서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사실 학생들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조사를 한 거로 보면 너무 학생들 짜증인데 그럼 그 학생 탓을 할 게 아니라 이거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 학생인권 조례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알렸는가 네. 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이걸 교육을 했을까 이 학생인권 조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옹호관들도 또 두고 있거든요. 인권 옹호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도 좀 많이 있는 거죠. 자, 일단 서울시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지역 학생인권 조례도 폐지하고 또 차별금지법에도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목표로 그리고 2월 달에는 이미 그게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시민사회 단체들이 뭐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은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학생인권 조례 지키기 이제 공동 대책위원회를 좀 만들어 갖고 이제 하는데요. 저희 학생인권 조례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2010년도 그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저기를 해서 이게 주민 발의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폐지시켰다고 해서 또 실제 또 폐지될 상황들 또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다면 학생인권 조례 개선을 해보자. 도리어 개정안을 놓고 한번 의논을 하면 좀 좋을 텐데 그냥 곧바로 폐지시키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는 안 좋다고 봅니다. 관심 있게 이 논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4.16 재단 박래군 상임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